나는 모비고다. 코인을 좋아한다. 역시 라방은 엄청나다. 모빅 생태계를 뜨겁게 달군다. 나는 상남자답게 이미 웰던. 지난 영상에서 3.6모를 이해 못한 사람이 있다. 1모 곱하기 2.6% 곱하기 100년 이꼬르 2.6모다. 원금 1모를 더하면 3.6모가 된다. 100년 이자 2.6모를 미리 당겨와서 3.6모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채권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오늘은 상남자가 기대하는 꿈돌이 1모빅 콘솔을 이야기한다. 물론 대전제는 비트모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 저 소위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먼저 채권과 모빅 콘솔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을 가져왔지만 실제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1. 듀레이션이 제로이다. 채권 투자금을 넣고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듀레이션이라고 표현한다. 채권은 원금을 국가 기업에게 맡기고 이자를 받는 형태이다. 모빅 콘솔은 애초에 원금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다. 2. 부도 위험이 없다. 모빅 콘솔은 블록체인에 카빙되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를 동시에 강제로 멈추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퍼블릭 전환 이후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다. 3. 법정 화폐가 아니다. 법정 화폐는 무한히 찍어내며 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진다. 그러나 모빅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화폐가 아니다. 결국 2100만 개로 한정되는 자산이다. 4. 무기명 채권이다. 블록체인상 전송도 필요 없이 종이지갑 자체로 거래가 가능하다. 트랜잭션 또한 남지 않는다. 쉽게 생각해보자. 2014년 비트코인이 50만원일 때 비트코인 콘솔 2 만들어졌다고 가정하자. 모든 비콘은 개인키가 보호된 지갑에 담겨있다. 제한적인 수량이 발행되었으며 2번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유동화되기 쉬운 1비콘은 발행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 1비콘 1BTC 이꼬르 50만원에 거래될까? 초반엔 20에서 30% 낮은 프리미엄이 생길 것이다. 유동화가 쉬운 만큼 거래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10년이 지났고 2024년이 되었다. 긁히지 않은 1비콘엔 1.26BTC가 담겨있다. 24년도의 1비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모빅 콘솔로 돌아와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통량이다. 애초에 1모콘은 오로지 정액권과 락업의 이자로만 만들어진다. 미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메인 콘솔을 만들고 남는 수량을 1모콘으로 묶을 것이다. 고래를 제외하곤 1모콘의 수량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다. 고래들은 1모콘을 팔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오히려 이들은 강력한 바이어가 될 것이다. 어차피 고액 콘솔로 사용 가능한 모빅이 나오는데 일부 생활비 매도를 제외하면 모빅을 놀리느니 1모콘을 구매하는 게 낫다. 소유하고 있는 1모콘의 경우 긁거나 팔 이유도 전혀 없다. 추가로 고위층 자산가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올 경우엔 더욱 빠르게 매물이 사라질 것이다. 생태계가 작을 때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생태계가 확장하면 이게 많은 수량일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쓸어담기 시작하면 매물은 순식간에 증발할 것이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가져와 상상해본다. 부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당신 손에 1비트코인 콘솔 100장 이꼬르 100BTC가 있다. 2014년에 1비콘 100장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은 많다. 현재 생활은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자유한 상태다. 1비콘은 10년 동안 많은 자산가들에게 꾸준히 흡수되었다. 1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1비콘의 액면가는 1.26BTC, 100장 126BTC다. 90년 후에는 360BTC가 된다. 무기명 채권의 상태로 있으며 언제나 유동화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라면 1비콘을 약간의 추가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 것인가? 아니면 들고 있을 것인가? 만약 거래된다면 1비콘은 액면가에 가깝게 거래될까? 3.6BTC에 가깝게 거래될까? 다시 모빅 콘솔로 넘어온다. 100년은 긴 시간이다. 1모콘이 나오자마자 3.6모 가치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1모콘의 가치가 1모에 가까울지 3.6모에 가까울지 상상해보자. 1모콘은 깨지지 않은 상태로
100년간 유지될 확률이 높고 수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번 잠긴 물량은 시장에 나올 확률이 적다. 그렇다면 가치는 어느 순간 자연스레 최대치에 가깝게 수렴되지 않을까? 일단 챗GPT 어휘래 위에 조건을 집어넣고 10년 후를 가정했을 때 나와 비슷한 의견을 얘기해줬다. 이게 일모콘 3.6모로 생각하고 있던 이유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일모콘이 얼마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든지 몇 년 안에 최대 가치를 받을 것이다 등이 아니다. 사실 일모콘의 프리미엄이 50%만 되어도 이자로선 엄청난 수치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개수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법정화폐 환산을 했을 경우 더욱 커질 것이다. 핵심은 막차 버스에 타느냐 못 타느냐다. 지난 영상의 결론은 200모 정액권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논쟁을 아무리 해도 내 손에 모빅 콘솔이 없고 일모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알았지만 사지 않은 사람들이나 1년 전 모빅을 알았지만 에어드롭 받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한다.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산기가 돌아간다. 뉴비들을 위한 정책, 더욱 구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200모 정액권이야말로 뉴비들의 탑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마지막 고양이 버스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2014년에 비트코인 매수한 사람이 2010년도에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2024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선 둘 다 부러울 뿐이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의 결론, 200모 정액권은 마지막 고양이 버스일 수도 있다. 투자 조언 아니다. 투자는 두 번 선. 나도 뉴비다.